꾹 눌러서 얼굴을 치키틀로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미야, 몇 개 만들었어? 19개. 알겠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너무해입니다. 자, 오늘은 인사드리기 전에 꽃이라는 시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막 외워와라 해서 이제 많이 외웠던 시인데, 제가 그 시 앞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하여튼 제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한번 외워봤습니다. 아우, 외우는 게 너무 힘드네요. 자, 대충 눈치채신 분들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감이 확 오시죠? 네, 오늘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학기가 막 시작됐어요. 근데 원래는 신학기 하면은 3월 2일 이렇게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연도는 역사 이래로 모든 게 다 이제 특별한 때다 보니 3월 23일이 이제 뭐가 됐던 첫 새학기가 출발하는 때고, 그때 마침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주제가 이름이다 보와 하에 해서 네, 요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사실은 이름 뭐 많이 부르시나요? 아니면 불리시나요? 네. 어른들이 되면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출석부를 부르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대학원부터도 이름 출석부는 일단 안 부르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뭐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뭐 아무개쌤 이렇게 이제 부르다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이제 직함이 생기죠. 직함. 그러니까 직함을 주로 많이 부르죠. 뭐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하면은 보통 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거 이제 사석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친구들이나 만나야 뭐 좀 아무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0대 중반부터는 이름을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를 일이 별로 없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중간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친구 남편분이랑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요일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네 집에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받아서 당황한 거예요. 일요일날은 남편이 출근을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받으셔서 당황스러워서 거기 안목이네 집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막 웃으시면서 네, 맞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오늘은 출근 안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뭐 어저께랑 뭐 이렇게 바꾸셨대요. 그러면서 뭐 잠깐 앞에 아이들이랑 뭐 때문에 나가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 친구 너무 멋있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왜? 뜬금없이? 그랬더니 여태까지 많은 전화를 했는데 자기 와이프 이름을 대면서 안목이네 집 아니냐고 한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처음에 읊은 그 시처럼 이름이라는 것이 갖는 게 그냥 단순히 한문 석자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시에서도 말했잖아요.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그냥 몸짓이었다. 몸짓. 내가 이 시인은 아니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명찰 한번 달아봤어요. 저 교복을 안 입어서 교복 느낌 나게 한번 해봤는데, 이 김혜균 이름 석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서두가 길었는데, 네 이름이 뭐니?
하는 주제로 한번 오늘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너무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많이 드리지만 제 본명은 김혜균입니다. 네, 여기 명찰 달았죠? 네, 여기 회사 마크인데요. 요거 회사 마크, 저 학생은 아니니까 여기 김혜균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는, 이게 세금자, 이 해자 중에 요 앞에 마음신변이 빠지면 보통 우리가 은혜해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해자인데, 은혜해자 앞에 마음신변이 붙어서 사랑해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은가 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많이 아시는 글자죠. 고를균. 그래서 여자 이름에는 균자를 잘 안 썼는데 김혜균이 저의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한번 갑자기 저희 국어 선생님이 뭐 실기시험을 보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무작위로 주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30초 동안인가? 3분 동안인가? 뭐 하여튼 얘기를 하래요. 근데 절더러 선생님이니까 출석부를 진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름은 처음 봤다 하시면서 네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뭐 그렇게 부모님이 뭐 큰 뜻으로 지어주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지어놓고 보니 제가 평생 이제 사랑을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뭐 그런 삶을 살고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제 이름은 김혜균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되냐면 성명학자인데 저는 단순히 성명학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름을 디자인하는 네임 디자이너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성명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주로 얘예요. 좋은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에 해당하는 것들이 성명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름을 지어주시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때 좋은 이름이 뭐냐.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가전제품이 막 처음 나왔을 때 자, 좋은 가전제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냉장고면 냉장 잘 되고 냉동 잘 되고 그쵸? 고장 안 나고 소리 안 끼고 이러면 최고 아니었나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가전제품에 뭐가 들어가요? 플러스. 그 기능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우리 가구, 우리 집, 내 취향 이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버무려져서 잘 디자인된 기능은 기본이고 그쵸? 아름답기까지 한 가전제품이 좋은 가전제품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과거의 좋은이라는 것은 좋은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좋은만 들어갔으면 됐는데 요즘 신세대 엄마 아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해야 돼. 또 예쁘기도 해야 돼. 얘네들을 다 갖춰야 돼. 이 성명학 하는 거요. 여러분들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기껏 맞춰놓으면 얘가 틀리고 얘를 기껏 맞춰놓으면 얘가 틀리고 이걸 다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해라? 예쁘게까지 해라. 근데 나는 예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무슨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은요. 여러분들 중간에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중간에 하여튼 뭐 어떤 이유로 그리고 요즘엔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 태어났을 때 좋은 이름을 붙여줘라 하는 주의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살면서 25살 넘어가잖아요. 이름 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요.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쓰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뭐 은행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름 써주시고 사인해 주시고 이 의미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이름이라는 것의 정체성은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25살 다 넘어갔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름 바꿨잖아요. 가족들은 25년째 인이 백인 이름이 있어요. 잘 못 바꿔요. 왜? 너무 오랜 기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바깥에서는요 거의 직함을 부르든가 뭐 거의 그래요. 무슨 이사님, 무슨 대표님, 무슨 실장님, 뭐 이런 식이지 이름을 불리는 경우가 어느 정도 나이 이상 되면은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거라도 하겠다. 저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태어난 아이 평생 가져갈 이름이니까 그때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좋은 이름은 자 플러스 뭐까지 예쁘기까지 아름답기까지 불리기 좋은 것까지 다 포함돼서 좋은 이름이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좋은 이름에 대한 철학입니다. 저는 그걸 기준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좋은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명학을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게 최금자죠. 제가 사랑의 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를 균자잖아요. 자꾸 이 한문에 이 의미를 갖고 자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죠. 사랑의 해자의 고를 균도 좋고요. 정말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한문에서의 좋은 이름은요. 무슨 해, 사랑해, 고를 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를 이루어라 하는 게 이 뜻으로 의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이름이 아닌데 자꾸 사랑해 고를 균 아이고 이름 좋네요. 물론 뜻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법원에 이름으로 등록하는 한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4,000개, 5,000개 정도 되는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한자는 거의 대부분의 의미는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더 조합이 되면 더 좋게 느껴질 뿐이에요. 아까 그건 아니야. 제발 이제 그 얘기는 그만.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그럼 좋은 이름이 뭐냐를 제가 오늘 다 강의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또 제 노하우인데 그걸 다 까발리면 어떡해.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주라는 거는 목화, 토, 금, 수로 이루어졌다고. 그쵸? 그런데 그 명리학의 기본은 뭐다? 균형과 조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면 이렇게 플러스를 내서 중간치를 올려주고 너무 강하면 기운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을 유지해 주는 게 사실 명리학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목이야. 내가 목이면 근데 너무 세. 그럼 어때요? 이 이름 안에서 목의 기운을 중간 정도로 낮춰줄 수 있는 기운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내가 목인데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운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한자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짓는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 아니 룰이라고 하기도 너무 약하고요. 기본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게 한글로도 표현되고요. 한문으로도 표현되고요. 수리로도 표현되고요.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아. 그건 다 지워버리시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총획수예요. 그 안에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도 없고 안다고 알아지지도 않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세 금자가 이렇게 쓰면 이거 획수 있잖아요. 몇 회? 사랑했자가 몇 회? 얘가 몇 회? 그래서 이 총 획수가 나오죠. 이 총 획수가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예요. 네, 요게 좋은 이름을 짓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해. 또 좋네. 고를 게 사랑. 도대체 뭐야? 이거 신도 아니고 이런 좋은 뜻 이거 의미 없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총획수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기운은 뭐냐?
기호는 뭐냐를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날밤 새야 돼. 그리고 제가 교육비 받아서 그건 강의할 거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한자마다 목화 토금수를 담고 있어요. 예. 뭐냐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쇠금자는 그냥 느낌으로 와지죠. 얘는 뭐겠어요? 쇠금자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해자는 뭐냐면 짠짠 화예요. 화. 저는 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를 균자는 뭐냐면 토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도 뭐 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돼. 다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문 중에 한문이 4,000개, 5,0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이제 부수를 생각했을 때 부수 앞에 아시죠? 부수가 목, 그쵸? 목이 들어가는 건 거의 이 한자가 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부수가 화, 요건 이제 마음심이긴 한데 마음도 왜 이렇게 열이 있는 거잖아요. 온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신변이나 불화자가 들어가면 얘는 화겠구나. 그쵸? 그럼 얘는 뭐야? 흑토변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토겠구나. 그러면 세금자가 들어가면 뭐겠어요? 금이겠죠. 됐다 싶죠? 그러면 하나 남았네? 목화토금수 중에 수. 물수변이 들어가면 뭐겠어요? 물수변, 대충 수겠구나. 근데 꼭 이런 앞에 부수가 안 들어가는 한자도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내 기운을 중간으로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추게 해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한자 좋은 한자를 가졌으면 좋은 이름인데 왜 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너무 지나치지도 그쵸?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중화시켜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면서 요즘엔 또 뭐가 있냐면요. 이름은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리는 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발음상으로 너무 어렵거나 이런 뭐 격음, 이 아나운서들이 왜 이렇게 볼펜 이렇게 물고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거에서도 운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운율이 너무 어려워도 아무리 저는 뜻이 좋아도 좋은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나는 어때요? 난 소중하잖아. 소중하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또 결국 뭐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희소성이 떨어지면 어때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어차피 좋은 이름에 뭐 이렇게 조합이 그렇게 막 무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이름을 저는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제 이름 디자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솔직히 조금 미뤄놨는데 저희 회사에서 제가 2명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둘 다 남자 아기였어요. 근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지금 그냥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 이제 노후에 제 노후로 준비로 사실은 그 자격증을 딴 건데 그래서 한 8년인가를 좀 쉬었었거든요. 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름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아직은 제가 올려놓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올려놓을지 고민을 좀 하느라고 준비가 되는 대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저런 좋은 이름, 예쁜 디자인된 이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곧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름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금이 솔직히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성은 못 바꾸잖아요. 성은. 그쵸? 예, 성은.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 예명을 쓸 때는 그 성도 바꿔서 많이 해요. 왜?
아예 성은 이 북박이를 박혀 있으니까 얘네 둘만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얘까지 바꿔도 예명이니까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예명이 아닌 일반인들은 뭐 예명 성을 막 바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요.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호를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뭐 아호를 많이 쓸 때 뭐 그냥 뭐 친구 이름을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 우리 뭐 보통 보면은 저 이메일 주소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나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또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난 이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 요거 제가 알려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가고 하면은 출석부 부르고 이름도 많이 부르고 또 옛날에는 똑같은 이름이 많아서 ABC도 막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져서 이게 사실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초 키울 때도 아유 잘 자거라 잘 자라거라 아유 이쁘다 하고 키우는 거랑 아이씨 뭐 자꾸 너는 왜 이렇게 물을 자꾸 먹어 짜증나 너 빨리 없어져 아니 물론 뭐 없어지라고 없어지고 화분이 뭐 내가 잘 자란다고 잘하겠어 라고 하지만 생명체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자꾸 불러줌으로써 그 이름 안에 함께 그 기원과 기복과 이런 것들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처음에 시작한 이름이 거의 평생을 가다 보니 아이가 태어날 때 이왕이면 그런 걸 준비해 주면 좋겠다. 네, 그게 저의 철학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새 출발을 맞이해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선곡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선곡은 제가 이름을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또 나오겠죠. 뭐 너무나 단순한 접근법이긴 한데 어떡했어요. 뭐 제 머리가 더 고기가 한 개인데. 그래서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젊었을 때 신나게 흔들면서 즐겼던 노래 하이디의 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라인 댄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진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주변에 성이 저와 같으신 진이이신 분이 계세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찾아가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대표님이신데 잘 되고 계시죠? 요즘 어려워서 모르겠어.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네, 우리 김진희 사장님께서도 무탈 그리고 번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찐이라는 곡으로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우이.